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이 11일 여의도역 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 추진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한 장면인데요. 국민의힘은 주말인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을 두고 장외투쟁을 중단하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양구미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사가 불과 2주 지난 오늘 또다시 대규모 정권 퇴진을 내건 집회가 도심에서 열렸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정작 의회주의를 내버린 채 국민 서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구미 수석 대변인은 이어 국정조사와 추모를 빌미로 한 참사의 정쟁화는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저해할 뿐이라며 국민의 슬픔을 이용하고 국가적 재난의 정치화와 정쟁을 지속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의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임을 거듭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장관 새벽 술자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동석자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술자리 당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주장대로면 이세창 전 대행은 7월 19일 밤 청담동에 있어야 하는데 휴대전화 신호는 영등포와 강서 일대에서 포착됐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청담동 술집에 있었다는 제보의 신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담동 술집에서 한동훈 장관을 봤다고 주장했던 여성 첼리스트 A씨는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뭐 이 정도면 김의겸이 엿되는 거 맞겠지요? 더욱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본인 스스로 더 탐사와 협업까지 인정했으니 말입니다. 국세청이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세무조사의 전 단계 격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5년 출범한 이후 세무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터라 이번 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좌파 언론사다운 시각으로 보도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출범 이래 처음이란다. 시민단체는 신성불가침 영역인가? 당연히 조사받았어야지. 그래서 참 많이도 만들었구나. 젠장이라며 국가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 싹 다 조사해라. 문재인 때 수천 개가 늘었단다. 윤미향은 아직도 국계지라는 나라가 정상이냐? 고반문하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성단체 연합 현장 조사를 쌍수들고 지지하고 환호했답니다. KBS, MBC, YTN 등 좌파 정권 스피커 노릇하던 방송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날벼락에 휘몰아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운명을 좌우할 11월이 눈앞입니다. KBS는 11월 중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였던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기소권 남용으로 결론 났던 검찰 수사와 KBS 사장 불법 해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구성원들에겐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대통령 욕설 보도 이후 MBC 사장과 보도국장, 기자 등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MBC 내부에선 11월 중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은 11월 중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의 지분 매각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개국 이래 지금껏 공공적 지배 구조를 유지해왔던 보도 전문 채널은 문을 닫게 됩니다. TBS는 11월 중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에서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원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던 TBS는 서울시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시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이 탑승하지 못하게 된 것에 관해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관해 2018년 가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출발 1시간 전 문재인 정부는 조선일보의 탈북민 출신 기자를
정부 풀취재단에서 배제하라고 일방 통보를 했었다며 취재 배제했다. 이런 경우가 명백한 언론 통제라고 비판하자 고민정의가 대뜸 나서서 아마 2018년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 취재 상황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당시엔 조선일보 기자도 동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배현진 의원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이에 TV조선이 팩트체크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남북 고위급 회담 때라고 밝혔고 고민정은 뜬금없이 남북정상회담 때 조선일보 기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다른 시기 다른 사건에 고민정의가 헛다리 짚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조언해줘도 귓구녕 막고 있더니 결국 또 개망신당한 거죠. 한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판하며 이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취재 언론사 중에서 한글에 경향신문이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BC 배제 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용기 탑승 MBC 배제에 덩달아 좌파 언론사만 쏙 빠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은데요. 마치 신의 한 수 같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로 보고 유감을 표하는 바라는 MBC 입장문에 대해 MBC는 광우병, 세월호, 이태원 참사까지 직업적 음모방송 아닌가? 그 영향력은 직업적 음모론자 김어준한테 못 미치는 이라면서 MBC는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진실을 왜곡해왔다. 그냥 넘어진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며 온 나라를 선동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전용기 탑승을 거절했다며 그러자 야당이 MBC 대변인 노릇을 빡세게 한다. 더불어 왜곡당답다. 치졸한 언론 탄압이란다. 그리고 이성을 찾으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이성은 민주당과 MBC가 찾아야 한다. MBC의 그간 방송 보도 행태 중 일부는 방송 권력을 악용한 사악한 범죄였다. MBC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 오부 판결이 났는데도 사죄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고 했다. 국회 방송, 편파 방송, 왜곡 방송 MBC의 지난 역사가 셀프 증명한다. 김어준과 MBC, 음모설 퍼뜨리며 먹고 사는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안산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11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안산시는 피해자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따라 이 사업비의 일부를 각종 시민, 민간단체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보면 일부 단체는 북괴뢰도당 수계 김정은의 신년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거나 북한 관련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지원금을 받아 수영장이 있는 대부도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서범수 의원 측은 이 밖에도 매년 수억 원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횡령이 의심되는 사례까지 있다고 보고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탱탱이님, 나라사랑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변함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